예, 오늘은 이프레스가 9일 발행한 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재명 도지사 측 확인, 이래서 경찰 수사 행태에 강한 불만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이프레스 이완규 기자가 썼고요. 기사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측은 최근 성남 분당경찰서의 공직선거와 관련한 고발사건 처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은 지난 1일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한 사건 7개 중 3가지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측이 김부선과 김영환 후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1일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함께 처리했다고 7일 발표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은 경찰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강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9일날 이재명 도지사 측근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 사건 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은 다음에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프레스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는 아래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이 지사 측이 갖고 있는 불만 3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11월 1일날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발표하면서 역시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지난 6월 달에 고발한 사건이죠. 김부선과 김영환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사건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일 날 처리할 때는 이재명 도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빼고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만 발표를 합니다. 7건의 내용 중에서 3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죠. 그냥 대대적으로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제기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내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그 내용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7일날 이재명 도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도 1일날 그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그렇게 송치했다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뒤늦게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 측도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김부선이라든지 김영환 후보 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죠. 김부선과의 불륜설에 대해서 경찰이 발표를 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미 불기소 의견을 내기로 정했으면서도 마치 검찰 이관이라는 그런 신조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검찰에 가서도 계속 수사할 것처럼 이렇게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불기소 의견을 내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으면서도 검찰 이관이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의 내용은 좀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김영환 후보하고 김부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는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사건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로 다룬 게 아니고 개인의 명예훼손에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 측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김영환 후보가 경찰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게 이제 착각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그런 진술을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공직 후보인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직접 뭐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판단을 해서 결국은 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는 반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왜 일반 형법에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명예훼손 죄의 처리 방법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했느냐는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그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망법 있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보면 1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는 김영한 후보나 김부선을 이런 개인의 명예훼손에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지금 적용을 해서 이건 사실은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사건 처리를 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분명히 그 김부선 씨와 김영한 후보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그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법과 관련한 판례를 보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거는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이런 주장을 했죠. 자신은 그런 의혹을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한 후보나 김부선은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시해야 할 소명 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 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위사실을 막 그 공직선거에서 떠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조항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고 대법원 판례고 2011년 12월 20일 선고한 거고 사건 번호가 2008도 11847 판결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이재명 도지사 측이 그 김영한과 김부선을 고발했던 사건은 이재명 도지사의 그 개인의 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그렇게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가 없이 이렇게 허위사실로 후보자를 비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건 처리를 해야지 됨이 마땅하다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따라서는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인데요.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그 2011년 12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구속돼서 1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정봉주 전 의원에게 그 징역형을 내린 곳은 대법원 2부, 그때 주심이 그 이상원 대법관이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때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을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 BBK 사건은 뭐 지금에서 드러났지만 그때 정봉주 의원이 2007년도에 했던 이야기는 허위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김부선이라든지 김영환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지금 제시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후보자를 뭐 엄청나게 비방을 했다는 내용은 바로 지금 정봉주 의원이 1년 그 징역형을 받게 됐다는 그 판결문 그 내용의 설명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그렇게 그 엉뚱한 그 의혹 제기는 오히려 그 선거의 그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바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 6월 26일 날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 측에서 그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이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 하면 그 김 씨의 그 서울 옥수동 집에서 그 당선인과 미래를 나눴다. 그것도 이제 5월 22일 날인가 그때 나눴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죠. 그게 이제 명백한 거짓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김부선 씨와 이재명 도지사가 연인 관계라는 것도 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그때 당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미래를 나눴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건 날 봉화로 내려가지 않고 뭐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 이재명 도지사가 그 김부선 씨가 그때 22일서부터 24일까지 뭐 제주도에 머물렀다는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첨부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경찰에서는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그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야지, 왜 뜬금없이 뭐 개인적으로 그 김영환 후보가 뭐 뭘 착각을 해서 그 날짜를 뭐 착각했다든지 뭐 그다음에 또 사실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공직선거 후보자인 뭐 이재명 지사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기소 의견을 낸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경찰의 조사는 맞지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특별법 우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사안을 놓고
동일한 관계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이 보충적으로 먼저 적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특별법 우선의 법칙인데, 지금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놓고 봤을 때, 그걸 개인의 그 명예훼손으로 보면 그건 일반 형법인 거죠. 형법이니까 그건 일반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놓게 되면 공직선거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똑같은 그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내용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라 가지고 그 김부선과 김영환 후보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야지, 그걸 왜 일반법인 그 형법, 명예훼손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것을 뭐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니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오늘 좀 확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어쨌든 경찰의 손을 떠나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공직선거법인지 또 아니면 그걸 이렇게 일반 형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과연 적합한 건지 보다 엄격한 법률로 잘 따져서 심판을 해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기사의 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